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해 통일 시험장이라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군과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오갔습니다. 정부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함포 사격을 하고 선체 충격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탈북민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에 쏟은 천문학적 비용이 주민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북한 주민이 잘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면서 내부적인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공군과 해군,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력의 확보와 해공군의 인력 보강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은 11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정예 정예공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킬체인 전력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지도부, 핵시설 등 주요 핵심 전략 표적 조기 무력화와 대공역 밖에서 적 중심 표적 공격을 위한 중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위원들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공군 조종사의 유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방부나 합참 등 주요 보직에 공군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F-35 전투기 등 공중 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노후 전투기의 사고와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열린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탄 유격 능력을 갖춘 차기 구축함을 도입하고 해상 추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을 증강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존 미래 예배 대비 강한 대군적 전술을 위해 대북 도약적 우위, 역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적 잠수함 등과 SLBM 위협에 대비한 전력 보강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위원들은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대잠 전력을 강화해야 하고 해상작전에 꼭 필요한 구축함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미래 한반도의 전략도서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울릉도에 순환식으로 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와 제4차 한미외교국방장관 회담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시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공동 주관으로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북한 위협 평가와 대북 정책 공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확장 억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 대책과 더불어 우주와 사이버 협력, 지역과 범세계적 안보 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과 미래동맹 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19일엔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제4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회담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채택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는 엄중한 한반도 정제 속에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고 양국 현 정부의 외교와 안보 분야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이순신 합참의장이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 의장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방미 첫 일정으로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인 헤이니 대장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 전략자산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어 13일엔 미 합참의장과 제41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군사 대비태세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14일엔 마지막 일정으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해 3국 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다국 간 기뢰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부산작전기지와 진해만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참가 병력은 3,500톤급 기뢰부설함 원사남 등 해군 함척 7척과 1,400톤급 소해함 파이오니어함 등 미국 해군 함척 2척, 미국 해군 소해 헬기 2대와 각국 EOD팀 등 8개국 38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훈련 참가국들은 15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리는 개회식과 출항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진해만 일대에서 기뢰 탐색과 제거, 기뢰 폭파 등 실전적 해상훈련을 통해 다국적 연합 기뢰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7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부딪혀 침몰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국 어선의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4.5톤 해경 고속단정 한 척이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경은 중국 어선이 우리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필요한 경우 함포 사격을 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폭력 저항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용 항해 사격뿐만 아니라 경비함 등이 직접 중국 어선을 진격하여 제압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법 선박이 도주할 경우 공해상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해수부와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특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력을 사용하는 중국 어선 선원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무허가 조업선에 대해서는 몰수나 폐기 처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주한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중국 해경국과 협조해 반드시 검거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격려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재발 방지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9일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관을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했으며 11일에는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해상 안전을 책임진 청해부대 21진 왕건함이
지난 10일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했습니다. 신고합니다. 대령 양승용 등 299명은 2016년 3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청해부대 임무 수행 후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송! 지난 3월부터 200여일간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을 떠났던 청해부대 20일진 왕건함의 귀국 환영 행사가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환영식에는 청해부대원 가족과 해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청해부대 장병들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청해부대 21지는 파병 기간 중 19차례에 걸쳐 선박 30여 척에 대해 근접 호송 작전을 펼치고 1000여 척 선박에 대한 안전항해 지원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와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과의 대해적작전 연합훈련과 정보교류 회의를 실시해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만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청해부대 파병 임무를 마친 장병들은 진해로 이동해 재정비를 갖고 이후 조국 해양 수호 임무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육군 7공병여단이 지난 6일 태극사랑 나라사랑 부모사랑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부대 개방 행사와 장병예술제가 합쳐진 이번 행사에는 전역 장병과 부모님,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병들의 건전한 인성함양과 선진 병영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장병예술제에서 용사 11명으로 구성된 뮤지컬 팀의 공연, 병사들 이야기는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내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와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극단 연천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연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방문해 주신 부모님들께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해서 군 생활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부대는 장병들이 부대의 소속감을 갖고 부모님들도 군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장병 사기 진작과 민군 화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지난 5일 책 읽는 병영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민일보와 공동 주최한 제1회 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장병 독후감 부문에는 대상을 수상한 11정보통신단 양정근 일병 등 29명이 입상했고 군인가족 생활수기 부문에는 21사단 김교극 상사가족 신은보라 씨 등 1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대는 전문가 초빙 교육과 독서 마라톤, 격오지 북카페 설치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으로 독서붐을 조성하고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천재의 화가 이중섭이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는 이중섭의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혹한 시대 속에서도 예술혼을 꺾지 않았던 이중섭의 일생을 통해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100년사를 돌아보는 첫 번째 시간, 통일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이다경 기자입니다. 한국의 반고흐라 불리는 화가 이중섭이 탄생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 전시회는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에게 뜨겁게 기억되고 있는 민족화가 이중섭.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중섭은 일제강점기, 지금의 북한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초등학교 시절, 졸업사진첩에 문제가 되는 그림을 그려넣게 되는데요. 그것이 완성돼서 보니까 일본에서 불덩어리가 날라와가지고 한반도를 불태우는 그런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해 졸업사진첩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 이중섭은 대단히 항일적이고 반일적인 그런 의지를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소에 관련된 표현을 하지 못했던 당시 분위기 속에서 일본 미술 공모전에 보란듯이 소를 그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섭은 일본 미술 평론계로부터 천재적 자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본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았는데요. 식민지 시대 외정 때부터 한 번도 자기 작품에 한글 이외의 것으로 설명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해도 돼요. 말하자면 우리 민족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3년 전쟁에서 미국에 불리해진 일본이 강제로 조선인들을 군대나 일터로 내몰던 시국에 이중섭은 조선에 돌아옵니다.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아내 마사코에게는 이남덕이라는 한글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일본의 빼앗긴 땅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8.15 광복 이후에 이중섭은 분단을 반대하며 문화적으로 민족이 하나 되고 통합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피력했고 해방되던 해 그린 작품 세 사람에는 그런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림의 전면에 나와 있는 인물은 뭔가 태세가 만만치 않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막 얼굴을 확 할길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보여요. 말하자면 외세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뭐 능멸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과 북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며 토지개혁 정책에 따라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으로 또 한 번 나라의 비극적인 운명에 휩쓸리게 됩니다. 민족화가 이중섭. 시대의 아픔을 관통하고 생애 최고의 작품을 그려내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일 현장 이다경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11일 대우조선해양과 울산급 배치2 입원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함은 계약 이후 약 4년간 건조와 시운전 평가를 거쳐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오는 14일까지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창조국방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3일까지 반부패 청렴 사연 독후감을 공모합니다. 청소년과 일반인 부문 대상이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은 오는 31일까지 2016 기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우편과 인트라넷으로 응모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군기상단 계획운영가로 문의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의 단합을 통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